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동시에 일기 잘 써서 영웅된 이순신 장군, 영웅은 정의로울 때 빛난다. 이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Hello everyone, very well, thank you. So, you are every day looking research and so my YouTube channel, watching my YouTube channel, very well, thank you. 제가 제 유튜브를 해외에 있는 외국 외국 학생들이, 유학생이 아니고 필리핀 쪽에 있는 학생들이 제 유튜브를 본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순신이 울돌목을 막았다는 게 거짓말이다. 그리고 박정희가 이제 역적인 것은 2차 대전을 통해서 역적이 증명됐고 이승만 정권에서 간첩을 했기 때문에 역적이었고, 장면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탈취했으니까 역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장면 소위 1950년 6월 25일 날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인가요? 6.25 전쟁을 우리가 겪었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북한에 탱크에 밀려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이제 쫓겨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겼는데, 북한을 이제 밀어냈는데, 만약에 그때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적화됐죠. 적화됐으면 박정희는 바로 고전까지 간첩 활동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정희는 이제 김일성 밑에 가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고 완장을 찼을 거라고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알아서, 그건 박정희 가정이기 때문에 박정희가 꼭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증거는 내가 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논리로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하는 게 제 주장이죠. 그래서 여하튼 장면 정권을 탈취했다는 자체가 이제 역적이죠. 그것까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이제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944년 8월 10일 날 미국의 덤버턴 오스크라는 워싱턴 근처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미국의 뉴즈벨트 대통령하고 영국의 처칠 대통령하고 스탈린하고 장개석하고 이 네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국제연합 가지고는 이 비대해지는 이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2차 대전에서 독일에서 아무 죄도 없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고, 세르비아계를 포함한 국적불명의 유대인들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약 한 1000명에서 1000만에서 2000만, 3000만이라고도 그러는데 하여튼 1000만 이상이 실종됐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어느 구석에 죽었는지 몰라. 근데 600만 명이 죽은 것은 독일의 기록이 다 있어가지고 사진까지 다 있어. 학살한 게. 그러나 1000만 명이 학살된 것은 지금 근거가 없어. 어느 계속에서 어떻게 죽어서 어디다 묻혔는지 몰라. 그래서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6천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그때 그 당시 2차 대전 때 한 2천만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인류가 이제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고 1천만이 죽고 이제 이렇게 죽었는데, 이래가지고는 이 세계가 망해. 그러니까 앞으로 유엔을 창설해야 돼. 그래가지고 유엔 창설을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안을 이제 구상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는 1945년 5월 25일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회의라는 게 열렸어요. 국제연합회의. 국제연합이 그때 한 6, 7개 나라가 이제 주도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회의에서 우리가 지난해 8월 10일 날 덤버턴 오스크에서 유엔을 창설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유엔을 창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엔에 가입하시오 해가지고 그때 가입한 게 한 30몇 개국이 가입했어요. 그렇게 가입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이제 유엔 협약에 짜는데 그 골자가 어떤 거냐면 앞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하고 관련되는 것만 얘기합시다. 앞으로 어떤 나라든지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으키면 유엔이 개입해서 전쟁을 하지 말아라 이제 권고를 한단 말이에요. 권고를 해가지고 안 들으면 유엔군을 창설해서 가서 그 나라를 응징해요. 그리고 그 나라로 하여금 피해본 나라를 보상하도록 의무를 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피해본 나라를 보상할 수 없을 때는 유엔 회원이 각자 돈을 걷어가지고 그 피해본 나라가 그 나라한테 다시 침략받지 않을 정도로 경제를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엔의 그 협약의 그 골자거든요. 우리하고 관련된 그 내용인데 그런 그 유엔을 이제 그 창설했는데 그 5월 달서부터 한 3개월 지나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그 히로히토가 항복한 거 아니요. 아, 난 이제 죽겠어요. 나 살카 주시오. 원자탄 두 대 맞으니까 정신이 하나 없어. 나 좀 살카 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상 2차 대전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유엔 빨리 그 조직해. 빨리 그 실무에다 꾸며가지고 빨리 해. 그래가지고 2달 후인 10월 24일 날 유엔 정식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 유엔 데이가 이제 10월 24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계가 한동안 이제 잠잠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얼마입니까? 한 이제 2년 후인가요? 유엔 선포하고 나서 2년 후인가 3년 후인가 1951년 2월 25일 날 이제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얘기하려면 아주 길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남침해왔다는 거 맞아고. 그래서 남침해와서 이제 우리가 그 전쟁을 해서 유엔군이 와서 이제 막아가지고 이 남한은 부당하게 침략을 받았다 해가지고 유엔군을 밀어내는데 이것은 이제 유엔에서 이걸 정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을 지지하는 것은 상임이사국인 소련하고 중국하고 뭐 이제 헝가리 어디고 하고 폴란드 뭐 이런 데가 이제 그 지지를 한 거기 때문에 유엔이 합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럼 자유진영의 사람마다 하자 해가지고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참전했고 36개국 정도가 뒤에서 이제 재정을 후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보장할 입장이 아니니까 그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그리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지지한 사람들은 북한에다 원조를 해주고 민주주의를 지지한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에다 원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원조를 해주는 그 원조의 계획이 어떤 거냐면 이 계획이 공사라는 게 단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선 이 나라를 개발하려면 부서진 다리도 고쳐야 되고 뭐 집도 다시 지어야 되고 파괴됐으니까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를 하는데 첫째 조건이 뭐냐면 시멘트가 있어야 돼. 시멘트. 그리고 두 번째가 철근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유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시멘트하고 철근하고 유리하고는 세계에서 공짜로 주어도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걸 하역하는 작업이 없어요. 하역하는 작업이 없어가지고 제가 7살 때인가 내가 그때 인천 가서 실제로 봤는데 그 배가 오면요. 그 월미도 거기까지 오면 난 그때 배가 그렇게 깊은지 몰랐어. 배 이렇게 내려다보면 까마득해. 참 밑에 배 밑창이. 거기다가 밀가루를 장득 싣고 왔는데 그 밀가루를 사람들이 그때가 봄인가 하여튼 그때인데 옷을 다 벗고 팬티 하나만 입고 남자들이 그 밀가루를 한 포대씩 메고 오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그 난간이 아니야. 무슨 나무로 이렇게 가지고 사다리를 만드는데 지그재그 워낙 높으니까 지그재그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빌딩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밀고 이렇게 한 발 걸을 때마다 다리가 출렁출렁 하는데 거기서 아마 떨어져서 죽은 사람 수탁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 정주영 씨도 그거 했대잖아. 가대기 그거. 근데 하여튼 나는 가대기 나누고 그때 한 7살 먹어서 그거 들여다보다 아주 겁나가지고 저만큼 도망갔거든. 그런 상황에서 밀가루는 그렇게 해서라도 풀 수가 있는데 철근하고 판유리하고 시멘트는 거저 줘도 갔다가 이걸 어떻게 파역을 하는 재주가 없어요.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유엔이 이제 계획을 세워요. 우선 시멘트 공장을 지어야 되고, 우선 토목공사 하자면 시멘트 없으면 안 되잖아. 이제 시멘트 공장을 짓고, 판유리 공장을 짓고, 철근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짓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1960년대까지 지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덴마크에서 인천 판유리 공장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인천제철은 유엔 언커크라고 있어요. 그 유엔 자금을 무상 지원해가지고 이제 지어줬고, 그리고 삼척, 문경, 단양, 쌍용, 이 시멘트 공장을 짓는데 그게 얼마 정도 걸렸냐면, 내가, 쌍용 시멘트는,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2년차인가 1962년인가 63년인가 나는 그때 대학도 안 다녔는데 대학 다니는 친구가 자기 여름방학 때 쌍용 시멘트 영월군 서면 쌍용인가? 거기 남면인가 서면인가 그래. 쌍용이 그 공장에 가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노가다를 내가 한 사람이거든. 근데 가보니까 순전히 독일인들이 기술자들이 다 와서 그걸 짓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일당벌이를 한 사람인데 그렇게 짓는데 한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박정희 잔당이 역적놈의 새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승만이는 아무 경쟁개발도 못하고 그런데 박정희는 집권하자마자 경쟁개발을 했다고 그러거든. 근데 그놈들이 그렇게 무식한 놈들이 아니에요. 걔들도 다 똑똑한 놈들이에요. 근데 그놈들이 내용을 다 알면서도 그따위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다 속여가지고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가서 흔들고 자빠졌고 그 뒤에 자빠지는 아직 서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 뒤에 조정하는 놈들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이제 하게 된 걸 내가 이제 1950년, 55년, 56년 하여튼 이때부터 내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내가 48년생이니까 한 5살부터 기억나는데 미국 지프차에다가 스피커를 얹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오늘 밤 여러분 면사무소 앞에 학교 운동장 어디로 나오시오. 오늘 저녁에 여기는 미국 문화원 공부반입니다. 영화를 상영할 때 나오시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가니까 그때는 무성 영화였어요. 말소리도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면사무소 이렇게 가서 보니까 스크린을 이렇게 쳐놨는데 그 스크린이 이제 거기서 사람이 나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이 있다고 가서 내가 만져보고 우리들이 그랬거든. 사람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고. 근데 그게 영화 딱 2개가 있어요. 뭐냐면 장티푸스 그런 게 지금처럼 코로나 처럼 유행하니까 예방주사를 맞아라. 예방주사를 안 맞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도망다녔거든. 그거 맞으면 죽는다고. 그 예방주사 맞아야 된다고 하는 장티푸스 예방주사 영화하고 뉴딜 정책을 해라. 뉴딜 정책은 방법밖에 없다. 이 후진국에서 이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뉴딜 정책이다. 그 뉴딜 정책이 뭐냐면 새마을운동이거든. 새마을운동 해라 이 말이야. 근데 박정희가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안 했냐면 아니 뉴딜 정책을 받아들이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면 너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너 이제 군복 벗어. 그러면 군복 벗는 순간 그러면 이제 서서히 몰락의 길로 가요. 왜냐면 지가 역적질만 계속 한 놈인데 살아남을 수가 있어. 국민들은 이제 속여야지. 그러니까 박정희는 절대 뉴딜 정책 안 받았지. 안 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미국의 이제 압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뉴딜 정책을 받는데 나가 쪽팔리니까 뉴딜 정책을 안 하고 새마을 운동으로 할래요. 미국이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으로 어쨌든 국토 개발만 하면 돼. 그래서 새마을 운동으로 지가 이제 새벽 종이 울렸네 하는 건 지가 이제 작사 작곡한 거 맞아요, 박정희가.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 지은 것도 박정희가 한 게 맞고. 그러나 골자는 뉴딜 정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박정희는 뉴딜 정책을 안 받는 대신 뭘 하냐면 우리는 앙고라 재건 국민 운동을 하고 사회치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앙고라 토끼를 길러서 앙고라 토끼 털을 팔고, 돼지 새끼를 많이 길러가지고, 돼지고기를 외국에다 수출하고, 그리고 어부를 양성해가지고, 바다에는 임자가 없으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싹 쓸어가지고, 그거 수출해서 경제개발하면 되니까, 그런 거, 뉴딜 정책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리고 박정희가 이제 재건국민하고 새마을운동을 이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게 100% 실패했지. 왜 실패했냐면, 새마을운동이고, 뉴딜 정책이고, 그 사회치 운동이 돼지 새끼 기르고, 앙고라 토끼 털 팔아가지고 되겠어요? 나도 그때 박정희 그놈한테 속아가지고, 앙고라 토끼 기르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나도 거지로 살았는데, 가난을 벗어나려고, 막 산에 다니면서, 우리 산도 없어? 남의 산에 가서 도둑질로 나무 베다가 말뚝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토끼를 내가 100마리까지 키웠어요. 100마리까지 키워서 털을 단 10원어치 팔아봤으면 나 성이 털가야, 이름이. 털을 어디 팔 데가 없어. 사는 놈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처치곤란했는데 장마 때 토끼가 축축하고 이제 비 오고 그러면 전염병이 많이 오거든. 장마 때 전염병이 와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토끼장이 하얗게 죽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죽고 나니까 아주 또 속이 시원하더라고. 하나 쓸데도 없는 거 그걸 길러가지고 먹을 거야, 그게. 그 때문에, 박정희 때문에 그때 그렇게 손해본 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치 운동 오면서 앙고라 토끼 기르는 거 완전히 실패했죠. 돼지 새끼 길러서 파는 거 실패했죠. 어부 많이 해서 고기 잡아서 한다는 거.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내가 기억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한다고 하면서 정어리가 그때 동해에서 많이 잡혔어요. 근데 그때 내 영화 보니까 기억나는 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어부들이 정어리 잡는 그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어쩌고 그러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가서 보고 정어리가 그물에 이렇게 몰려 나오는 걸 담아 나오는 걸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국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이제 박정희가 사기친 거거든. 근데 다 폭망했지. 왜 망했냐면 미국은 그래도 이거 사회치 운동하고 그런 거 한다니까 우린 용건 먼저 안 해. 그리고 먼저 끊어버렸잖아. 한 1년 정도 먼저 끊었는데 1년 좀 넘어서 1년이 아니라 무상원전은 아주 그때부터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끊었는데 그때 원조 끊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말도 못해요. 내가 어려서 우리 시골에서도 굶어 죽은 사람을 내가 여러 번 봤어. 여러 사람 봤어. 우리도 굶어 죽을 건데 어떻게 용케 안 굶어 죽었다니까. 나도 며칠씩 굶고 별거 다 먹어서 나도 흙도 패다, 백통가 그것도 캐다 먹어봤고, 칡뿌리 산에 가서 솔나무 벗겨 먹고, 나물 캐다 먹고, 우리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나무쟁이 갖다 먹고, 나무쟁이 먹다도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알아요? 복쟁이 알 거에다 실어놓은 거 모르고 그거 갖다 먹고, 수태게 많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주, 죽음의 행진을 박정희 밑에서 겪었어요. 겪다가 나중에 박정희가 이제 손들고 미국한테 나 이거 새마을운동이고 개풀알이고 이런 거 다 묻어갔으니까 사회치운동이고 재건국민이고 다 묻어갔으니까 뉴딜 정책 봤는데 대신 이름을 내가 새마을운동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로 좀 합시다. 미국이 오케이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새마을운동은 대성공했잖아요. 왜 성공했어? 재건국민운동하고 사회치운동 실패했는데 왜 새마을운동 성공했어요? 미국이 재원을 다 줬잖아요. 설계도면을 다 주고. 그래서 미국이 나도 새마을운동 거기 나가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미국에 주는 밀가루 푸대하고 강냉이가루 푸대 가서 보면, 거기 한국 농민 밀짚모자 쓰고 이런 손오고, 미국 사람 털 많이 난 손오고, 둘이 악수하면서 거기다가 아주 서투른 한글로 뭐라고 쓰는지 알아? 이 물품은 미국 농민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상으로 주는 원전 물품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갖다가, 나도 4일인가 얼마 하면 한 푸대씩 써서 밀가루만 그것도 쉬어 터지고 배에 이제 오래 놔둬가지고 그런 거, 그거 먹고 살았는데 그거 없으면 나 굶어 죽었어. 응? 그게 박정희가 국민 먹여 살린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박정희가 새마을운동 성공시킨 거예요? 미국이 재원을 주고 설계도면을 준 거잖아. 뉴딜 정책이라는 뉴딜 정책 설계도면이 박정희 새마을운동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려서 본 기억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그 니아카에다가 뭐 끌고 막 지금 생각하니까 농로 그런 거 개척한 것 같아. 끌고 막 그렇게 가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리 쩔뚝쩔뚝하면서 뒤 쫓아가면 거기서 이제 그때는 무성 영화니까 변사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이 그 뉴딜 정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게 내가 기억이 지금 생생하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 나만 봤어? 그 영화 나만 봤어요? 이 나라 국민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면서 여기는 미국 문화원입니다 하면서 그 선전하는 거 다 봤잖아.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등신 모양 박정희가 먹여 살렸다고 그래. 그 박정희가 먹여 살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유엔의 계획에 의해서 그 유엔이 현장에 다 담아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그 유엔 창설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최고의 많은 혜택을 받은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것을 지금 세계 기록이 안 깨졌다고 그래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만 그렇게 많이 그 지원받은 나라가 없어. 그런 그 많은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박정희는 뭘 했는데? 그거 가지고 도둑질해 먹었잖아, 도둑질. 그 도둑질해 먹은 걸 어떻게 여러분 아냐면, 얼마 전에 대통령 그 비서실장 하던 놈이 회고록을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각하는 절대 돈을 혼자 안 먹었다고. 내가 우리 각하 집무실에 가면 큰 책상에다 놓고 누런 봉투에다가 뭐 이름을 잔뜩 쓰고 있는데 저 양반은 날마다 지금 무슨 동수를 저렇게 많이 쓰나 하고 궁금했는데 자기도 한 2번인가 3번 받았다고 그래. 한 번은 집을 살 때 그 봉투를 한 번 받았고 한 번은 미국 유학 갈 때 한 번 받았고 그래가지고 2번 그 받아가지고 자기 집도 사고 미국 유학도 갔다고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전국에 마음에 드는 그 자기 지원자, 후원자들을 전국에 다 나눠주는 봉투를 날마다 앉아서 지가 쓰고 있더라고. 그 돈 박정희가 제 돈으로 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골고루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라고 준 돈 갖다가 저희들 국무총리하는 놈이 가난한 놈이요? 그런 놈한테 다 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을 받아 처먹은 놈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유지야, 유지. 전부 다 뭐 한 자리씩 헌 놈들이란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준 거를. 그래가지고 그 돈 처먹은 놈들이 지금 뒤에서 조정오고 그 돈 한 푼도 못 얻어 처먹은 놈들이 태극기 들고 와서 흔들고 있고 그 태극기 흔드는 놈들 중에 얻어 처먹은 놈들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적폐 세력이란 말이야, 적폐 세력. 이것을 지원하는 놈들이, 이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위 윤석열 일당 썩은 검찰들, 판사 저런 지지하는 국짐당인지 국보따리당인지 그 패거리들이잖아. 당신들 지금 그 당시에 그 돈 도둑 맞고 지금 뭐 잘났다고 거기서 그 지랄들하고 잡혀서 지금 그 생각 못 고쳐요? 고쳐가지고 나처럼 무식한 나처럼 그걸 좀 깨달아가지고 정의 사회로 가는 길을 가잔 말에 같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박정희가 그래서 나라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쓰다가 나중에 김영삼이 대통령 돼가지고 김무성이가 지 말이야. 김무성이가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까 스테인리스로 된 금고가 방이 막 꽉 찼는데 그거를 뭐 트럭으로 3대인가 실어놨다고 그래.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박정희 있을 때는 그 금고 안에 무슨 금붙이 뭐 해가지고 달러에 아주 돈이 그냥 현금이 아주 산처럼 쌓여 있었다고 그래. 그런데 그 돈이 박정희 죽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어디로 가는지 다 없어졌어.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금고가 제1금고, 2금고 있는데 2금고에 있던 9억인가 그거는 박근혜가 6억인가 가져가고 전두환이가 3억인가 썼다고 하는 거 나왔는데 1금고에 대한 행방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의 동생인가 하는 놈이 텔레비에 나와서 증언했잖아. 최순실의 방에 가니까 그냥 온 집안에 아주 달러하고 돈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다고 그러잖아. 그럼 그 돈이 흘러갔다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가난한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한 그 돈을 다 도둑 맞고 와서 박정희가 먹여 살렸어? 박정희가 나라를 구했어?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예요? 당신들이 이 나라에서 최고 학부를 나온 대학생들이요? 대학 졸업자들이요? 그러고 무슨 교수를 하고 장관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무식한 문경주가 나오는 거야, 문경주가. 나만 또 못하잖아, 당신들은. 나는 그런 거 아는 당신은 그거 몰랐으면 나만 또 못한 거고, 당신들이 알고 그랬으면, 알고도 그렇게 거짓말하면, 그거는 박정희하고 똑같은 역적놈이야, 그게. 이 민족의 양심 세력에 대한 역적놈이란 말인가, 나눈다면. 그러나 여러분, 다 때려 죽이자든지, 여러분 벌써, 그 화풀이 하자는 얘기 없어. 지금이라도, 과거에 이제 흘러갔으니까, 잘못됐으니까, 바로잡고, 앞으로 그 박정희, 이순신, 이따위 그 역적 놈들을 가지고, 무슨 그 충신이니 나라를 구했느니, 이따위 사람 그 오장, 육보 뒤틀리는 그런 얘기를 제발 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 멍청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 볼 때마다 참 답답한 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박정희가 역적이라는 거 하나 얘기했죠. 이순신이 나라를 그 울들목을 지켜서 조선을 구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 얘기했죠. 이순신 씨 얘기 이제 또 하나 더 합시다. 1592년 4월 13일 날 일본 놈들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걔들이 이제 중앙선 루트를 타고 문경 세제를 넘어서 충주의 그 탄금대라고는 그 늪지대에다가 이제 신입장군이 그때 조선군의 최고의 장수인데, 이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진을 치고 일본 놈들 여기 오기만 하면 그냥 우리가 기마술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몰살시킨다고 이제 그 졸르고 있었는데, 일본 놈들이 거기 탄금대에 딱 가보니까 신입장군이 그 허벌판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 가가지고 조총을 막 쏘니까 이 말이 놀래가지고 그냥 지멋대로 뛰고 지랄하는데, 이놈의 말이 뭐라도 총소리에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지 맘대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 늪지대로 발이 빠져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일본 놈들한테 몰살당했잖아. 몰살당해가지고 그냥 그 밀고 올라가서 한양을 치고 이제 평양까지 갔잖아요. 그게 이제 선조가 의주까지 이제 피난 갔잖아요. 그런데 육군은 이제 그렇게 갔는데, 해군은 부산에 송상현인가 하루도 못 버티고 다 도망간 놈이니까 부산 그 수군을 다 격파하고, 경상 좌도, 수군 다 격파하고, 우도에 와서 이제 원균하고 붙은 거 아니에요. 원균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원균은 이게 이제, 생전 처음 저놈의 일본 놈들을 상대해 보니까, 저 새끼들이 조총을 뻥뻥 쏘는데, 이 병사들이 조총 소리만 나면 그냥 대가리 땅에 쳐박고, 포 쏠 생각도 않고 그냥 막 도망다니고 이러니까 그거 동료하고 그러나고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내서 다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순신 보고, 당신 그 전라도에서 그렇게 시나 쓰고 못 갈아가지고 일기 쓰고 그따위로 하지 말고, 빨리 경상도에 와서 우리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왜군들을 몰아내야 돼, 이거. 그냥 놔두면 우리가 경상도 무너지면 바로 전라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일로 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남 장군을 보내서 설득을 했는데, 이명남 장군이 이순신 만나가지고 원균 장군이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고 지금 전라도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빨리 그 경상도에 와서 지원해가지고 왜군을 몰아내자고 그러니까 이순신이 뭐라 하면, 나는 맡은 구역이 달라요. 내 구역은 전라도요. 너는 거기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남이가 이제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갔는데 이순신 장군 밑에 정훈 장군이라고 아주 맹장이 있는, 내가 사실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순신 장군한테 와서, 장군님, 지금 경상도가 무너지면요, 바로 쟤들이 전라도로 밀고 내려오는데, 경상도가 무너지면 전라도는 안 무너진다는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경상도에 가서 원균하고 합해가지고 왜군을 몰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경상도만 무너지고 왜군들이 이 전라도 내려오면 완전히 그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기고 날뛸 텐데 우리가 뭔 재주로 그걸 막아요. 그러니까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그놈들을 부산으로 몰아내든지 해가지고 선제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갑시다 하니까. 이 사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는 전라도 담당이 미쳤다고 경상도로 가,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래가지고 이제 윽박질러서 내쫓으니까 원균이 정훈 장군이 밖에 나와서 성질이 나가지고 자기 동료들한테, 야, 이씨, 개 똥 같은 거 이거
이순신 저거 배버리고 차라리 우리끼리 가서 싸우든지 해야지.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경상도 전라도 따져가지고 이게 되냐, 이거. 아이고, 그렇당 터져. 뭐, 이러고 이제 막 성질이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순신이 이제 그 다음엔 뭐 했냐면 경상도 쪽에 있는 군수물자를 전라도로 빼돌리는 거야. 지 생각엔 전라도에서 생전 살 것 같듯이. 빼돌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포기했죠. 근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